갈래복합 8 시작할게. 갈래복합 8은 문학에서 말하는 2인칭 사용이야. 2인칭 사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시 한 편, 그리고 소설 한 편이 나와 있거든. 다 여기서 2인칭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 다시 말하면 너에 대해서 주목해 보는 거야. 가볼게. 인칭은 어떤 동작의 주체가 말하느니, 듣느니, 제3자 중 누구인가의 구별을 이루는 말로 그 종류의 말하는 이면 1인칭, 듣는 이면 2인칭, 그리고 제3자만 3인칭 이렇게 나누어지겠지. 인칭은 일상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언어에서도 사용된다. 문학에서 인칭은 주로 작품 속 말하는 이인 소설의 서술자와 소설의 서술자 되면 1인칭,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시의 화자는 나로 나타나 있으면 말하는 이가 끝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시의 화자가 작중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을 나라는 1인칭으로 지칭하거나 그라는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주인공인 2인칭 너로 지칭되는 작품, 다시 말해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말하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말하는 거, 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삼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많은데, 내가 너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독특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얘기야.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호명의 주체인 나가 전제되어 있다. 자, 2인칭 대명사 너라고 부르는 것은 나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야. 모든 너는 나에 의해 불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인칭을 사용하는 말하기는 소통 행위의 성격을 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 같다는 거야. 말하는 이인 나가 듣는 이인 너를 호명하면서 너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양상은 다양하다. 너를 호명하는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경우에는 너를 뭐 한다고 관찰하면서 너의 심리를 추측하고 나의 내면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너를 관찰하고 너의 심리 추측 그리고 나를 고백하는 거.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나가 작품 속 세계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 대체로 너의 내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너의 행동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 자,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내면을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내면을 않는 경우에는 너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래, 너의 행동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고. 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너에 대해 말하는 것, 즉 나가 아이러니의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나의 실제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 상반되게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얘기하는 것과 상반되지. 그러니까 실제 의도를 헤아리는 게 중요하겠지. 자, 2인칭 사용은 독자가 자신을 소화자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현재 시제로 쓰인 작품에서 너의 사용은 독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는 너의 이치에 자신을 놓으면서 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한 작품에서 너의 사용은 독자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너라고 부르지만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너의 이치에서 자신을 놓는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너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나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한편 2인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너의 상대방으로서의 너의 상대방으로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사용은 너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잖아, 그지? 공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하고, 이제 밑에 시가 뭐가 나왔냐면
상행이라는 시가 나왔어. 상행이 나가 너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 당부하면서 자 그게 부탁 당부하는 말인데 그게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의 얘기야. 반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볼게.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가을. 계절적 배경이네. 계절적 배경이고 저녁 들판은 시간적 배경이지. 저녁에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자, 이게 시적 상황이야.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어디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시적 상황이고요.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자, 차창은요, 현실을 바라보는 매개체고, 현실을 바라보는 매개체고 자 너라고 나왔지 너. 자 너는 시적 청자고 듣는 사람이지 나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 너는요 자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야. 문제의식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 묻든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낯선 얼굴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야. 낯선 얼굴은 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닌 존재. 너와 대도 되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닌 존재. 그럼 현실에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지?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자, 상행선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차창에 낯선 얼굴을 발견하는데 그 낯선 얼굴은 긍정적인 얼굴이야. 근데 그것이, 그 낯선 얼굴이, 그것이 낯선 얼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자, 반어적이지. 낯선 모습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옳지 않아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현실이 지금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져라. 가져라는 얘기고 오징어를 씹으며 핫뚜판을 벌이는 자 여기 네모할게. 핫뚜판 네모하고 자 여기서 이제 네모는요 현실적인 소재야. 네모는 현실적인 소재고요. 현실적인 소재. 오징어를 씹으며 핫뚜판을 벌리는 낯익은 얼굴, 낯선 얼굴하고 반대되는 거지.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자, 핫뚜판을 벌이며 하는 핫뚜판을 벌이는 사람, 현실에 순응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이고 이게 낯익은 얼굴이야. 낯익은 얼굴 어떤 사람?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 항원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자, 원색의 지붕들 이런 거 다 현실적인 소재지. 원색의 지붕 그리고 TV 안테나 다 현실적인 소재고 항원 속에 고함치는 지붕이 고함을 친대요.
의인법이지.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파들거리는,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 요거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이런 뜻이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TV 안테나. 요거는 지금 어디 있어? 기차 안에 있지. 기차에 차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그지? 차창 밖에 비친 근대화의 풍경. 밖에 비친 근대화의 풍경이고요. 자, 겉모습만 근대화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사회 현실 비판.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흥미있는 주간지, 그것도 네모, 일상적인 소재고, 고개를 끄덕여 다오. 자, 요거는 현실 문제, 주간지 가식들이 재미있는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얘기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주간지야.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거고, 외면한 고개를 끄덕여 다오. 이거 뭐, 아, 그래, 좋아,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라는 거,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반어적이고, 부정적 현실을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소리야.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우렁 같은 농약, 네모할게, 네모가 뭐였어? 일상적인 소재지, 그지? 질식한 풀벌레 우렁 같은 농약으로 질식했대. 그러면 근대화로 인한 환경 파괴 결과지. 근대화로 인한 환경 파괴 결과, 환경 파괴의 결과고, 심야 방송에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자,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모든 방송이 끝난 뒤에 전파 소리래. 그러면 이거는 뭐 조용히 은밀히 전해지는 현실 비판의 소리야. 전해지는 현실 비판의 소리. 자, 조용히, 크게 들으면 잡혀가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방송하는 거야. 자, 여기 줄 쳐놓고, 소리 같은, 그 다음에 넘어갈게.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여기에 귀 기울이라는 소리지. 자, 듣기 힘든 소리. 왜 듣기 힘든 소리일까? 현실 비판의 소리니까. 대놓고 하면 잡혀가니까 심야 방송이 끝난 뒤에 조용조용히 들리는 소리야. 비판의 소리고,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것도 반어적이지. 이것도 반어적이고요. 귀 기울여라는 소리지. 귀 기울여라. 귀 기울어라.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두 개. 자, 앞에 거 하고 여기까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 이건 언론이 통제된 현실이야. 언론이 통제된 현실이고요. 자, 학생기 또 네모할게. 학생기마다 네모로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돼버렸다. 네모. 학생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요. 반어법이지, 그지? 여기는, 자, 요 두 개는 전시 보여주기 위한 행정. 전시 행정적인 근대화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 근대화에
대한 비판. 보여주기 위해서. 막 자동차도 많고, 그리고 학생기마다 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소리가 많은 거야. 자,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것도 뭘까? 반어적 표현이지. 근대화에 대한 비판 인식이고요. 근대화에 대한 비판 의식이고, 반어적이지. 이것도 반어적이고, 표면적, 보기 위한 것. 표면적 근대화를 비판하고 있다.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맥주 콜라 이것도 일상적인 소재지.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자, 요거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요거는 삶에 대한 진지함 없이 가볍게 대한 진지함이 없이 가볍게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되도록 생각하지 말아다오. 여기 요 두 개. 자, 이것도 반어적이지. 노에게 얘기하는데 자,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다.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얘기고, 자,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 놀라울 일이 있으면 그러고 이제 말하지 말해. 보다 긴 말, 어떤 말일까? 보다 긴 말,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에 대한 비판.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해다오. 어떤 표현법? 침묵하지 말라는 소리지. 반어적 표현이지. 반어적 표현이고, 자, 현실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는 거야. 현실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내라.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랜 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자, 오랫동안 가문 날씨, 그냥 현실적인 얘기지, 그지?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 시대 상황과 무관한 이야기, 시대 상황과 무관한 이야기, 성장하는 GNP와 정권 시세에 관하여, 이거는 세속적인 관심사들, 돈 벌 얘기지, 그지? 세속적인 관심사들에 관하여. 그러면 여기서 요 세 개는, 자, 본질적이지 않지, 그지? 본질적이지 않은 눈앞의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내재하지 않은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적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거, 이런 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야기해다오. 이런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반어적 표현이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세상적인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비판하고 얘기하라. 이거지, 그지? 반어적 표현으로
표현어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는 나가. 자, 나가. 나 화자지. 화자가 누구에게 서울로 올라가는 너에게 너에 관해 말하는 시고 말함. 반의 방식으로 사용되어 있지, 그지? 반의 방식으로 사용된 시고, 이제 동행은요, 요게 언제 5.18 민주항쟁, 그때가 배경이고요. 수배에 당한 친구랑 같이 동행하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해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반성하는 거야. 한번 볼게. 소설이고요. 앞부분 줄거리. 일주일 전 나는 친구였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배를 당해 소식이 끊겼던 너를 만난다. 그리고 너는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박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다. 넌 순순히 대답했다. 우리는 정문에 다다랐다. 경비실 안에서 경비원인 듯한 두 사내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너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나 그냥 묻지 않기로 했다. 내 말만 따라 모르는 것이 피차 좋을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피차 잘 몰라요. 나가 지금 뭔가 수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 그리고 또 내가 동행해주는 그 자체가 위험하기도 해. 근데 나가 너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묻지 않아. 그래서 나가 너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못함. 어쨌든 넌 비밀투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투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직도 나는 내가 귀가하고 있는 집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전화를 걸어오면 오는 건 언제나 내 쪽이었고 어제가 동행을 요청한 날이야. 같이 오늘 동행해 줄 것을 동행을 요청한 날. 그건 마찬가지였다. 나는 너에 대해서 주소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너가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나랑 같이 좀 가주지 않을래? 이렇게 한 거야. 밤 10시가 막 지날 즈음이었다. MC로 가는 여기 큰 땀표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MC로 가는 열차편 좀 알아봐줘.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 주겠니? 이게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고요. 이게 어젯밤에 전화 내용이야. 전화 내용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그렇게 말했다. 이 날은 강의가 있었다. 자, 이 강의는요. 강의가 있는데도 강의를 포기하고 너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너를 만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만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부각돼 있어. 더 크게 드러난다는 소리야. 몇 과목은 이날 종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가 될 테였다. 자,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인 거 보니까 나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 걸 알 수 있어. 나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야. 하지만 그까지 강의쯤 아무래도 좋았다. 자, 그래서 어디 강의쯤 안 들어도 괜찮다고. 마지막 강의지만 너와 동행하는 걸 내가 더 지금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자, 그까지 그 강의 아무래도 좋았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소리야. 동행하기를 원함. 그보다 나는 MC로의 위험한 나들이. 왜 위험한 나들이? 너가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자, 수배 중이기 때문에 둘 다에게 수배 중이기 때문에 둘 다에게 위험한 거야.
둘 다에게 이따 다시 적자. 에 둘 다에게 위험한 거야. 같이 잡혀갈 수 있어. 나들이의 이유에 대해서 왜 하필 나와 동행을 내가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퍽 궁금했다.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입을 다물어 두기로 하자. 어차피 동행할 거라면 차차 알게 되겠지.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탔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운전수는 S업까지의 시외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500원 깎은 액수로 합의를 보았다. 차는 종합운동장을 끼고 난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우리는 침묵했다. 멀리 무등산이 보였다. 무등산 어디 있는 산이야? 광주에 있는 산이지, 그지? 이게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공간적 배경 어디야? 광주 5.18 민주항쟁 때 얘기야. 산의 거대한 몸체가 언제나 도시를 품에 안은 채 의인법이지. 산이 도시를 품에 안은 같다고 의인법이고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우직한 숨머슴 같은 산의 무릎에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고, 자, 그 산의 무릎에서 도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등산이 삶의 터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야. 무등산이 삶의 터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들 역시 거기서 나고 자라온 것이었다. 거기서 어디? 무등산 자라겠어. 그래서 거기서 나고 자랐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거야. 더 친구 사이임. 하지만 산은 이제 어느덧 짙은 남빛 슬픔의 빛깔로 음울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자, 남빛의 슬픔의 빛깔이래. 자, 그래서 빛깔로 음울하게 서 있대요. 현재 무등산의 이미지가 슬픔이지. 현재 무등산은 슬픔의 이미지고요. 슬픔의 이미지고, 당시 우울한 시대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정서가 산에 투영된 거야. 정서가 산에 투영된 것이고, 차창 너머 멀리 산 등성이를 바라보며 문득 너와 나를 떼어놓았던 1년 반의 시간과 그 마디 끊긴 시간의 한쪽 끝을 저마다 손가락이 감아지고 다시 되돌아온 지금의 우리 둘을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어쨌든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님을 서로가 깨닫고 있었다.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기한병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였으나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외면상으로는 옛날하고 똑같아 보이는 거야. 외면상으로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더 이상 똑같은 우리가 아닌 거야. 똑같은 우리가 아니란 얘기고, 그것은 1년 반 동안의 시간은 1년 반 동안의 시간은 실로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같이 여겨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너와 나 사이에
거대한 흙고기 밑도 끝도 없이 가름하기 어려운 깊은 아가리를 벌린 채 존재하고 있었고 너와 나 사이에 거대한 흙곡이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거리감을 느낀다. 나와 너 사이의 거리감을 얘기하고 그 양쪽 벼랑 끝에 마주서서 우리는 이 순간 아찔한 절망감과 당혹감으로 서로 응시하고 있었다. 곁에서 어깨를 바싹 붙이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좀 채 지워지지 않고 있는 그 서먹한 느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따져보려 했다. 자, 종약 부분 나오고 대합실 건물의 외벽에 갖가지 벽보가 어지러이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불조심, 자연보호, 속은 인생, 어제까지, 밝은 인생, 오늘부터라고 적힌 방첩 포스터. 방첩이라는 것은 간첩 활동을 막음 이런 뜻이거든. 간첩 활동을 막음. 요즘 이런 포스터 못 보지, 그지? 이게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포스터야. 1980년대. 그리고 그 옆으로 하사관 모집 광고와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도 나란히 붙어 있었다. 27세, 신장 175cm, 미남형의 호리호리한 체격. 자, 이게 이제 수배 벽보에 붙은 너에 대한 설명이야. 너에 대한 설명이고 그 아래에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내 사진도 틀림없이 끼어 있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바로 내 곁에 앉아있는 욱수강스러운 차림의 얼핏 보면 40대쯤이나 배는 더부룩한 구렛나루의 뚱뚱한 사내 호리호리한 체격인데 뚱뚱한 사내고 40이나 돼 보인대. 현재 너의 모습이야. 현재 너의 모습. 뚱뚱한 사내를 나는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사진 속의 앳된 소년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쿡쿡 웃고 말았다. 왜? 현재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잖아. 현재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에서 일시적인 재미를 느낌. 너는 무심한 표정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그냥 흐흐흐. 내 사진 본 적 있니? 어디? 내가 턱끝으로 벽보를 가리키며 웃었고 잠시 그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던 너는 고개를 저었다. 임마, 너 그치들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더구나. 몸이 호리호리한 미남형이란다. 너더러. 으흐흐. 그래? 비로소 너는 조금 웃었다. 그러더니 이내 낮게 한숨을 깔아내쉬며 허공에 시선을 던지는 것이었다. 자, 이거는 너의 답답한 심정을 한숨을 내쉬는 거. 답답한 심정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고 제시됨. 나는 순간 다시금 속으로 후회를 씹으며 발끝에다가 시선을 박았다. 온몸이 모래 속에 묻힌 듯 끄끌끄끌한 느낌에 그다랗게 고함이라도 내질렀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어디에 쓰고 내 얼굴과 마주쳐야만 했었다. 여기저기 뭐 있니? 뭐 여기저기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던 거야. 어디를 가나?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음.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고요. 있었음. 그리고 자, 우리라고 표현하면 자, 앞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 공감하려는 의도지, 그치?
나의 심리를 함께 느끼게 하려는 의도이고, 극장이나 다방, 식당, 대합실, 술집, 당구장 그 어디를 가나 너는 줄곧 우리를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었다. 제주도의 지난 봄 졸업여행을 갔던 제주도 어느 여관의 방 안에까지 쫓아 들어온 교복 차림의 너. 거기도 뭐야? 수배의 전단이 붙어 있었던 거야. 여관방에도 수배의 전단이 붙어 있음. 교복 차림의 너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녹초가 되도록 술을 퍼마셨고 엉망으로 추태를 떨어야 했다. 하지만 차라리 그때가 더 우리에게 마음 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왜? 잠시 괴롭다가 이렇게 잠시 너의 전단지를 보면 같이 행동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겠지. 잠시 괴롭다가 일상에 묻혀 있곤 했으므로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현상 수배자의 사진 속에 너를 가두어 놓고 나서 이따금 낡은 앨범을 펼치듯 적당한 양의 감상과 자기 합리화를 취향껏 덧칠해 가면서 너를 들여다볼 수 있었을 동안만은 그래도 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기억 속의 이름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내가 다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고 있어주는 한 그래도 우리는 술에 취하면 잠들 수가 있었고 가끔 아픈 생채기를 손톱으로 핥기어대며 저주 섞인 넋두리를 퍼부어대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사실은 더 많은 일상의 근태와 망각 속으로 쉽사리 몸을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괴롭다가 일상에 묻혀 사는 거야. 우리들은 피곤했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겨웠으므로 우리는 차라리 잠들어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비된 의식과 교살당한 영혼을 희뿌연 혼돈의 나락을 향해 까마득히 침몰해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자, 아무 의식 없이 살고 싶다는 거야. 아무 이런저런 생각 않고 의식 없이 살고 싶었음. 그래, 모두들 가라앉고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성찰적 태도야. 성찰적.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이고 10년은 깊은 구렁 저마다 탈색된 눈빛으로 10년의 저편으로 어느덧 차츰차츰 가라앉아 가고 있는 참이었다. 잠들어라. 깊이 잠들어라. 영영 깨어나지 않을 잠속으로 투신하라. 깊이 오래오래. 자, 이거는 현실의 비판의식을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소시민적 태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귓전에 불어오는 소리, 그 불경한 주문. 자, 그 불경한 주문, 그냥 깊이 깔아앉아,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불경한 주문을 들으며 우리는 침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그 감미로운 속삭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는 감미로운 속삭임을 이렇게 엄밀히 스스로 따라서 되뇌인다. 잊어라, 잊어버려라. 옛날은 옛날일 뿐, 기억은 기억일 뿐.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 악몽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깨끗이 완벽하게. 자, 내일은 어떤 내일일까요? 일상의 근태와 망상이지. 그냥 일상의 근태와 망상, 뭔가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지워버려라. 깨끗이 완벽하게. 아,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내가 나타난 것이다. 자, 그래서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너가 나타남으로 해서 다시 한번 현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지, 그지? 너의 연락이 반갑지만은 않았던 거야. 반갑지만은 않음. 왜?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이렇게 수배당하는 친구를 보니까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자, 반갑지만은 않은 거야. 그 불쾌하고 섬뜩한 악몽의 흔적을 우리의 졸리운 내리로부터 감히 곡괭이실에 내기 위한 하나의 업무로서, 그리고 그 악몽의 명백한 증거물로서 내가 나타난 것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하고 대조적이야? 잠들어라 하고 대조적이지. 잠들어라와 대조고요. 대조고, 의식적 비판적 태도야. 비판적 태도. 어거지를 쓰듯 우리의 이 몽롱한 체면의 당밀분을 함부로 희석시키려는 당돌하고 무모한 음모와 함께 너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하여 억지로 너를 가두어 놓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저 네모난 사진 속으로부터 저 네모난 사진, 수배자의 전단 사진. 자, 이게 뭐야? 수시로 여기저기 있어. 수시로 보게 되는 것. 돌연히 뛰쳐나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분명한 실체로 쓰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새로운 통정. 너의 등장이 갖는 의미. 자, 일상이 무척 갖는 의미는 일상이 무척 무비판적으로 살려는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각성하게 함. 자, 이 소설은요, 강수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자가 된 친구와 동행한 사건을 다룬 소설이야. 나라는 서술자가 친구인 너를 호명하면서 동행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반추하는 서술 구조로 되어 있어.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봅시다.